내가 이 시를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난 것이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너무 어렵잖아요. 네. 이 시를 읽으면서 그 생각이 확 묻어났어요. 지금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시는 읽으면서.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걸? 먹고 사는 게 참 버겁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계속 가다 보면은 그 기업도 그 생산에 차질이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면은 아무래도 구조조정이 되고 그래도 벌어먹고 살 자리라도 있다가 그 자리마저도 잃게 되고 자영업자들은 지금 더 힘든 고통을 감내해가면서 살아가고 이런 생활이 계속 되다 보면은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너무나 절절히 전해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한번 밀려나 버리면은 다시는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약간의 절망. 근데 그걸 약간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굶어 죽고 끼니를 연명하지 못하는 그런 거게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시에서도 보면은. 새, 정지우. 바닥 이음새가 보인다. 밑창이 반쯤 떨어진 남자가 걷는 걸음. 박음질이 풀어진 골목. 벌어진 바닥이 남자를 삼키려 아가리를 벌린다. 여기에서 그 새는 자유라든가 평화를 상징한 것이 아니고 구두 앞창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새가 이렇게 입을 벌려가지고 먹이를 이렇게 달랑같이. 네. 그래서 지금은 그 구두라든가 이 신발이 앞창이 떨어져갖고 다 팔랑팔랑한 거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그걸 꿈에서도 신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전혀 없는데 그러면 바닥 이음새가 보인다. 밑창이 반쯤 떨어진 남자가 걷는 걸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상징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창이 반쯤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뛰어다니고 밑창이 떨어질 만큼 돌아다녀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밑창이 떨어질 정도로 뛰어다니는 사람. 그 신발 밑창이 떨어져서 이렇게 팔랑팔랑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을 끌고 오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목도 새라고 쓴 거예요. 새가 입을 벌린 것 같이. 그 새는 우리가 보통 새라고 생각한 것은 영혼이라든가 자유라든가 평화라든가 이런 걸 상징하는데 여기에서 갖고 온 새라는 것은 새됐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새가 돼본 거야. 자기는 제외된 이방인이 돼버렸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 새가. 그래서 새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이고 그 불이고 그 사내가 키우고 있는 낯설어 갖고 있는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바닥에 이음새가 보인다. 밑창이 반쯤 떨어진 남자가 걷는 걸음. 구두의 이임새, 밑창과 판하고 이것이 벌어져 갖고 있는. 그래서 밑창이 반쯤 떨어진 남자가 걷는 걸음. 저렇게 처절하고 거지같이 걷고 있는 모습. 그 말이에요. 가난한. 박음질이 부러진 골목. 박음질이 부러진 골목이란 것은 앞에 그 밑창 있는 데가 이렇게 박음질로 이렇게 다 박아놔야지 골목이 꽉 묶여갖고 신발이 튼튼하잖아요. 근데 박음질이 이미 풀어져 갖고 있는 다 낡은 신발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벌어진 바닥에 남자를 삼키려 아가리를 벌린다. 쫙 이렇게 벌리고 있다 이거죠. 신발이 떨어져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안에서 어떤 사람은 많은 부를 가지고 쉽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암만 노력을 해도 저 새처럼 평화롭게 날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높은 지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야. 구두 밑창같이만 살아야 되는 거야. 그 비참한 생활, 그러면서 밑창도 떨어져서 맨바닥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상황을 설정을 해서 지금 이 시를 쓴 거라 이 말이죠. 새는 저 공중에 높게 있고 하늘에 이상같이 날아다니는데 이 사람은 바닥에서 자기가 신어야 될 신발까지도 다 떨어져서 박음질이 풀어진 골목 벌어진 바닥에 남자를 삼키려 아가리를 벌린다 하는 것 같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네. 덥석 물었다 놓는 지갑. 지갑이라고 나오잖아. 지갑에서 이제 돈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에 그걸 모습. 비유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밑바닥에서 물어봐야 지갑이 몇 푼 돈다발이겠어요. 그게 덥석 밑바닥에서 그 무는 지갑.
오늘 또 그 발바닥이 뛰어다니는 거 돈 벌기 위하고 지갑을 채우기 위해서 다니는 거 아니에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의 생계. 그렇죠. 네. 그걸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를 개고 있는 돌.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모퉁이 한쪽 구석에다 신발 던져놔놓으면 그 모퉁이를 개고 있는 셀러리맨 아니면 날품팔이를 하고 있는 사람의 신발. 고통스러운 코로나를 이겨가기 위해서 자영업자들 그 한쪽 구석에다가 하루 종일 걱정해가면서 손님 하나도 없고 한숨 쉬어갖고 있던 집에 돌아와서 신발을 한쪽 구석에서 신음하고 있는 모습. 이것을 모퉁이를 개고 있는 돌 이렇게 표현한 것이단 말이죠. 이 모퉁이가 대문을 개고 있는 돌같이도 또 생각이 되더라고요. 대문을 돌이 개고 있다는 게 어떤 시스템 안에 확실하게 들어간 게 아니고 그 사이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발길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대문을 개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왜냐하면 뒤에 대문을 빠져나온 팔목 이런 걸 봤을 때. 그래서 이 신발이 하루를 일을 하고 그 하면 편안하게 주춧돌 위에 정답게 낮아갖고 방에 들어가서 편안히 쉬고 해야 될 신발 있고 신발장에 들어가 있을 신발인데 모퉁이를 개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것도 못 들어가는 저 한쪽 구퉁이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골목 끝에 집에 허름한 대문에 모퉁이를 개고 있는 돌이니까 정말 사각지대의 사람. 예. 인데 여기서 계속 돌아다니는 걸 봐서 노년의 삶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살고자 하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힘겹게 살고 일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 예. 예. 그래서 대문을 빠져오는 팔목. 그리고 또 하루 일을 하고 대문을 빠져나와서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담벼락을 오르는 혀로. 담벼락을 오른다는 것은 계단을 하나하나 오를 때마다 이 구두가 펄렁펄렁 와서 네. 입을 벌리잖아요. 그 네. 혓바닥 같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 돌, 팔목, 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단계적으로. 돌덩이 같은 게 있어서 팔목을 갖고 열심히 일하다가 그 혓바닥으로 하나하나 힘들게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모퉁이를 개고 있다는 게 구두가 이렇게 끝에가 모퉁이 같이 예. 박음질이 돼 있는 부분은 닿아 있고 끝에는 예. 벌어져 있고 예. 그래서 그거를 또 모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돌이 개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형상으로 되게 남루하고 거지 같은 예. 그런 모습으로 초라하게 돌아다니는 모습. 그래서 날개를 퍼덕일 때마다 허공은 닫혔다 열린다. 여기가 이제 새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새가 두 날개가 아주 조화롭게 날아야지 공중으로 비상을 하는 것이지 한쪽 날개만 이렇게 퍼덕거린다고 절대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듯이 입이 양쪽 그 앞에가 구두 밑창이 떨어져가지고 펄렁펄렁 날개를 휘날리는 것 같이 왼쪽 오른쪽 하면서 그 퍼덕이지만은 이것은 허공만 퍼덕일 뿐이지 전혀 날 수 없는 밑바닥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 닫혔다 열렸다 할 뿐이지 공중으로 비상해서 잘 사는 사람들, 자기보다도 비교되게끔 너무나 잘 살고 너무나 그 자유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날개처럼 날아서 그 새가 될 수는 없는 거야. 이 사람은. 그냥 항상 구두 밑창인 거야. 이 사람은요. 밑변을 딛고 오르는 경사는 지폐가 다시 들어갈 희망. 처음 희망이 날아가 버린 악어 주둥이에 새가 산다. 다리를 벌린 새가 항상 이렇게 벌리고 있는 거죠. 예, 악어와 아가씨 같이 공생관계지만은 그 속에서 새가 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네. 악어의 입속에 가서 사는 거야. 조그만 희망을 갖고 어떻게 하면 저기로 올라가 볼까 하고 그 죽음을 무릅쓰면서 그 악어라는 것은 어디가 되겠어? 공사 그 위험한 현장이고 직장의 위험한 현장이고 목숨을 걸어가면서 살아야 될 아주 힘든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악어 주둥이에서 새가 산다는 것은 새는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 목숨을 걸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악어가 딱 닫아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죽잖아요. 그 희망을 갖고 악어 주둥이 속에 들어가서 희망을 갖고 살기 위해서 그 주둥이라도 들어가 보는 거야. 할 수 없이. 평지에서는 날 수 없다. 구두는 모욕을 물고 날아갈 수 있다. 왜 평지에서는 날 수가 없을까요? 부력이 밑에서부터 받쳐가지고 그 힘으로 위치 에너지에 의해서 가잖아요. 이게 왜냐면은 발을 평지에서 가만히 있을 때는 이게 입이 뻘끄덕하고 비창이 떠들어지질 않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게 발을 하나 딱 떨려면 이게 발을 띄는 순간에 위로 올라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입이 쫙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오른쪽 입이 쫙 벌어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입이 벌어지는 상태가 움직여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구두는 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자체가 파닥파닥하고 구두는 모욕을 물고 날아갈 수 있다. 모욕을 물고 현장에서 직장에서 모욕을 물고 손님들한테 아부를 해가는 모욕을 물어야지만이 이게 날아갈 수가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의 삶 있는 데까지 그런 모욕을 물어가면서 고통을 참아가면서 가야지 부를 성취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구두는 모욕을 물어야지만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평지는 예. 그 편안한 곳에는 나한테 기회조차 없다. 다른 사람들이 누구나 원하는 그런 데서는 없고 내가 온몸으로 이제 목숨을 담보하듯이 그렇게 모든 책임을 떠안고 그런 자리에서야 겨우 희망이 있다. 예. 예. 항상 편안한 자리에서는 날 수가 없고 날아가기 위해서는 모욕도 참고 험지에 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다 하고 그 자리에 간다. 이제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원래 바닥을 다지지 않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 세상에 던져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스스로 일으켜야 되니까. 부리처럼 벌어진 틈, 산에는 틈틈이라는 새를 키운다. 그 사이에 이게 구두가 틈이 자꾸 벌어지잖아요. 희망을 키우는 거죠. 예. 그 틈틈이라는 새를 키우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야. 주둥이가 나풀나풀나풀한 구두에 밑창이 떨어진 새를 키우면서. 구두끈을 묶는 것처럼 높은 곳을 오를수록 부력은 생긴다. 자꾸 벌어지겠지. 높은 곳을 오를수록 신발창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한치의 지상도 날아오르지 못하는 이유를 묻는다면 끼니는 늘 바닥에 있으므로 열린 부르는 하강한다. 열린 부리는 하강한다. 그렇게 해봐야. 맨날 그 자리가 그 자리라 이거죠. 예. 끼니는 늘 밑바닥에 있잖아요, 이게. 예. 그러면서 그 열린 부리는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밑창으로 더 떨어지는 거야. 부력을 갖고 자꾸 걸으면 걸을수록 밑창이 더 떨어져갖고 입만 더 크게 벌어져갖고 밑창이 나중에 뚝 떨어져 나가듯이 하강을 해불고 나중에는 뭘로 지내야 돼. 옛날에는 떨어진 구두라도 신고 다녔지만은 이제 맨바닥으로 다녀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다. 하층면에 있는 사람이 그 중간으로 올라가고 중간에 있는 사람이 그 위로 올라간다는 거 이 사회 구조가 쉽지 않다. 그 강한 사회 빈부의 격차에 대한 비판이 들어있어요. 이 시는, 새라는 시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황금 갑옷에 황금 구두에 온갖 보석을 다 두른 것 같은 그런 가문과 부모의 그런 거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죠. 거기도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거기에 맞게끔 자기가 훈련되고 갖춰줘야 돼. 그러니까요. 안 그러면 가문에서 또 퇴출당하듯이 저것은 우리 그거 아니야 하고 거기서 또 제외돼서 자기 나름대로 자유롭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계속 가족 안에서 이방인같이 살아야 되는 거야. 그 사람도. 그래서 쉽지가 않다는 게 우리 사회가 어느 위치에 태어났다고 그 신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 위치를 정해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자기 목만큼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만 살아간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세상이 그렇게 안 만들어. 이게요. 계속 경쟁을 시키고 계속 그 안에서 더 쥐어짜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더 쥐어짜가면서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줘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거야, 지금은요. 그래도 뭐 일단은 돈이 있으면은 나머지는 다 묻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보면은 기준이 돼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기준이 외모고 그런 것 같아요. 건강은 뭐 어차피 건강은 오히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돈이 많고 외모가 되면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기준 같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의 시각은 건강보다도 돈과 외모 뭐 그런 것 같고. 건강은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건강은 네. 다시 만들 수가 있어요. 어지간하면은. 그래서 돈이 제일 중요한 기준같이 돼 있어서 이렇게 갈수록 인문학을 한다든가 시를 쓴다든가 뭐 어떤 예술적인 그런 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반드시 돈을 벌어들여야 되는 일이어야만이 직업으로서 인정받고 그럴 수 있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만 할까요? 예.